반갑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연말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이제 지금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간단합니다. 세액공제는 여기 보다시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기부를 했을 때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죠. 기본적으로 15%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기부했어요. 그러면 소득세가 15만 원 한 거 받고 여기 10%인 지방소득세 합치면은 총 16만 5천 원, 즉 16.5%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표적인 게 의료비 보험료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세액공제를 무한정 공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결정세액을 한도로,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하는 거 같고, 자, 소득공제는 뭐죠?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소득공제도 무한정 우리가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도가 뭐죠? 이 소득공제는? 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옆에 표에서 보면은 연봉 1,400만 원인데, 예, 근로소득 공제, 하고 기본공제하고 예를 들면 부양가족 이 부분은 꽤 많죠. 하고 자기 국민연금 빼니까 가세표준이 마이너스 110만 원인데, 저 가세표준이 마이너스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제로죠, 제로.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저 근로소득 금액, 즉 3번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한 거 받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세액공제와 다르게 이 소득공제는 내가 소득공제를 더 받으면은 내가 내 세금, 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 원 하면 뭐 10만 원 돌려준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근로자는 예를 들면 산출세액이 제로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작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 우리가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P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이 10만 원이죠. 그런데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만 원 5천 원, 결정사기 4만 5천 원입니다. 10만 원을 기부를 하더라도 1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결정세액인 4만 5천 원을 한도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자, C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이제 20만 2천 원이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을 다 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다시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연말에 정권회사에서 연금저축 들으라고 막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광고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자, 이분이 연봉이 한 4,500 정도인데, 그 연금저축을 지금 400만 원을 부입했습니다. 자, 밑에 사례 3을 볼까요? 사례 3은 결정세액이 소득세가 이제 60만 원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불입했을 때 100%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5% 연금저축 불입액의 16.5%를 받아서 66만 원을 예를 들면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득세가 제로입니다. 결정세액이 제로죠. 예. 결정세액이 제로면은 우리 연금저축을 불입하더라도 전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결정세액이 지금 28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보통 66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결정세액이 예를 들면은
소득세가 28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금액을 한도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사례 3의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들어서 이제 100% 예를 들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사실상은 수익률이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예금 금리로 따졌으면은 우리가 16.9%의 이제 예금 이자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그 1%가 되지 않는데 예금 금리로 따져서 16.9%의 이제 예금 우리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높은 상품이죠. 자, 소득공제가 이제 늘어나면은 환급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세표준이 100만 원이 줄어들겠죠. 자, 이거 연봉 이제 4천만 원 같은 경우에 세율이 15%로 가정하고,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15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산출세액이 줄어들면은 근로소득 세공제가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세공제가 늘어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산출세가 15만 원 줄어들지만은 근로소득 세공제가 8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위해서 내가 환급받는 금액은 증가하는 금액은 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7만 원. 왜 그렇죠? 그것은 근로소득 세공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세공제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산출세액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틀리는데 산출세액이 증가하면은 이 근로소득 세공제가 증가하도록 우리가 계산 상식이 되어 있고, 보통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 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세공제가 적용되는 가세표준 구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절세 돌려받는 금액은 법정세율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표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로소득 우리가 자 볼까요? 근로소득 소득 원천 정출 영수증 지참을 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소득 원천 정출 영수증을 작년 거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0 근로소득 원천 정출 영수증 48번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자, 확인해서 여기 이 표에서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연봉 7천만 원 초과다 하면은 저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절세, 즉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한계세율을 여기다가 저희 납세연맹에서 계산해서 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계세율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표로 만들어 놨죠. 자,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나면은 기본 이제 150만 원 해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가세표준 구간별로 쭉 환급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나면은 150만 원이 기본공제 해주면은 44,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은 가세표준이 5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69만 6천 원을 환급받는 거죠. 그 16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이 표현을 보면 알겠지만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의료비 보험료 우리가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국가가.
정체를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즉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을수록 즉 가치표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만 70세인 아버지를 우리가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뭐 우리가 공제를 받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경로우대 100만 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아서 200만 원 해서 합계 450만 원이 이제 소득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해서 환급액이 발생하는 걸 압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그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라는데,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자기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들면은 공제받고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제로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낼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일에 독신이면서 연간 총급여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만일에 작년에 10월 달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석 달 합쳐서 연봉이 1,400만 원이 안 되면 올해 연말 정산을 쉽게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예를 들면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 배우자도 있고 뭐 자녀도 2명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3천만 원이 밖에 안 되면은 이 경우에도 다른 영수증 챙길 필요 없이 결정세액이 제로다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제로라는 것은 별도의 우리가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가 매달 월급 받으면서 낸 원천기준 세금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인사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노자 공제 예를 들면 50만 원 받죠. 자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받고 이분이 연금저축이 400만 원 들었는데요. 연금저축 400만 원은 남편은 못 받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입한 거는 자기만 받죠. 예. 그리고 부양서 보험료도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낼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부양가족 공제는 모두 다 남편 쪽으로 몰아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야 세태가 됩니다. 자,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도 우리가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데 결정세액이 제로인 사람이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소득세를. 참 불합리하죠. 굉장히 불합리해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 제가 한번 저희가 옛날에 2014년에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거를 참고로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뭐 기본 사항은 제가 이거 다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표로 보시면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예.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의 공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 주택 구입, 예, 주택을 구입할 때 예를 들면 이자,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이자를 구입했을 때 그 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비가 굉장히 많죠. 이분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840만 원이나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또는 뭐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수술비가 한 1억 이상 듭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가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벤처기업 뭐 투자나 이런 거 했을 때 또 우리가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연봉이 1억이 넘어가더라도 이 결정사항은 제로가 될 수 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죠? 이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연봉이 높으면은 결정세액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올라가지만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특수하게 연봉이 높더라도 이 결정세액이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 세테크를 언제 해야죠? 연초에 해야 됩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정산은 연초에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자,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 기속에 대한 올해 지금 연말정산을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대부분이 버스가 지나갔죠. 그렇잖아요. 1년 단위로 연말정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12월 말이 지나버리면은 내가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세테크 전략을 짜셔야 된다. 자, 세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지? 첫 번째가 저희 납세은행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그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속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뭐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례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납세은행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보시면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납세은행의 연봉탐생기, 연봉만 입력하면 9가지 결과를 알려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실효세율 개념, 그리고 한계세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